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멈춰지고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상상이 대부분 생각 다음에 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생각과 상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생각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상상은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생각은 대부분 단편적인데 그치는 데 반해서 상상은 그림이 눈앞에서 펼쳐지듯 역동적이면서 정신적인 부분과 곧바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힘을 갖는다고 합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상상하라 그리고 창조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창조적인 상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멘탈 트레이닝 전문가이신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상상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이것이 과학으로 입증됐다라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상상력에도 조금 좋은 상상과 안 좋은 상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상상 예찬을 한 것처럼 상상에 대한 굉장히 좋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또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상상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부정적인 상상 때문에 삶이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상이 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삶을 굉장히 또 창조시켜내는 어떤 그런 창조적인 상상도 있지만 또 우리 삶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혹은 회피적인 상상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그러한 상상 때문에 우리가 보다도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나친 상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다거나 그렇죠. 혹은 현실 감각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보다도 무언가를 창조해내기도 하지만 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과 괴리되면 괴리될수록 오히려 실제나 현실을 지향하지 않고 상상 속에 머무르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져서 보다 더 고립되고 현실감들이 잃어가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상상과 점점 창조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네, 상상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힘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상상을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상상 중에서도 창조적인 상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적인 상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적인 상상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모든 상상이 다 가치가 있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창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상상이 창조적일까요? 먼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꺼내기 앞서서 제가 임상적으로 상담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상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을 오히려 피폐시키고 고립시키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들을 같이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과 이 실제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의 몸의 모습이 많이 다를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야인 상태인데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신체상은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식증 환자의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묘사한 어떤 그런 건데요. 실제로 거식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야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은 살이 쪘다거나 혹은 전혀 마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왜곡된 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거식증 환자가 정말 치료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체상이 바뀌어져야겠죠.
성형외과에 또 계속해서 다니게 되는 성형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얼굴의 어떤 균형이랄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김새 자체가 스스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작은 차이를 크게 확대시켜서 자기 자신의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형 중독을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상 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은 아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고요. 어른은 굉장히 좀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라고 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일수록 자기 자신의 이미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상대방 이미지는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크기가 아니고요. 상상 속에서는 상대방은 굉장히 크게 상상이 좀 되어지고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상상이 되고 상대방은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컬러풀한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흑백이거나 혹은 구석진데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얼굴 모습조차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얼굴을 어떤 경우에는 형체를 그려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얼굴을 그려내지만 자기 자신의 얼굴 자체는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런 내면적인 자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를 본다면 얼마만큼 또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쪽 사진은요, 한 아이가 아마 어떤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집에서 쫓겨나거나 뭔가 몹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성인인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굉장히 또 천진난만한 굉장히 또 호기심이 많고 천진난만한 그런 창조적인 어린아이로서의